이동희 뉴스 측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원내보다 더 뜨거운 원내 정치 토론, 원내 측면 승부 시작합니다. 신장식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천하람입니다. 자, 신장식 변호사는 지금 막 달려오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있다가 오면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아까 이동형의 촉시가 돼서 서른 의원과 김두관 후보 간의 설전 이야기를 했었는데 관련한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일단 몇 개 좀 소개해드리면 9702님 꾸준하게 민주당을 응원해온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요즘 경선 캠프의 작태들은 뉴스 채널을 돌리게 만듭니다. 네거티브 그만하시고 정책 대결 하십시오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2817님께서는 경선 출마한 이재명 후보 무슨 독공장이라도 있습니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퍼준다는 겁니까? 뭐 이런 의견들. 네. 예,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자, 이따가 본격적인 토론은 신장식 변호사 오면 하기로 하고 우선 궁금한 거. 네. 최재형 후보 측은 그 예비 경선 토론에 참여합니까? 일단 저희가 뭐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걸 아직 전달을 못 받아가지고요. 예. 후보 본인은 뭐 내용 전달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네, 캠프에서는 일단 뭐 공문 오고 토론 포맷이나 뭐 내용이나 이런 거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 조혜진 의원은 뭐 하겠다 이렇게. 아마 어지간하면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윤 전 총장이나 최 전 원장이나 네. 정치에 발디딘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미리 뭐 재수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대통령 선거에.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뭐 오랫동안 정치판에 있으면서 이꼴저꼴 다 본 분들 네. 하고 정치 토론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좀 우려가 있어요. 아니 뭐 이제 토론에서 뭐 똑같은 형태로 가면 이기고 지고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예. 또 뭐 본인만의 가진 색깔 그런 것들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기성 정치인의 문법과는 좀 다른 신선한 모습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예. 뭐 그런 걸로 승부를 해야지 뭐 노회한 정치인의 모습을 뭐 고스란히 보여드릴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성 정치인과 다른 문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네. 최근에 너무 다른 문법을 너무 보여주셔가지고. 다르죠.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봐도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한 번 정도는 솔직하고 좋은데 예. 너무 반복되면 그러니까 예. 네. 저희도 열심히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글쎄, 이게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저희끼리 있을 때는 예. 이게 뭐 말씀 잘 하세요. 예. 근데 이게 아직까지 본인의 그 말이 기록으로 남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신중하고 자기가 앞에 한 말이 나중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떨쳐버리시라고 정치의 영역에서는 또 실수도 많이 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 최재형 후보가 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 국민이 책임져야지 이런 발언인데 네. 이 발언 하고 나서 캠프에서 어떤 조언을 좀 드렸습니까? 안 그래도 하태경 의원님이 바로 또 치고 예, 들어오셔가지고 예. 아니 뭐 정부도 책임져야지 당연한 말씀이고요. 예. 뭐 예컨대 대통령에 출마하시는 분이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 예. 다만 그 민주당에서 너무 이렇게 특히 뭐 국민의 삶을 마치 정부가 다 케어할 수 있는 양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사실 비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는 취지로 좀 대비돼서 선명하게 드린 말씀이다 이렇게 뭐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자세한 얘기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자 신장식 변호사 띄워왔는데 네네. 자, 우선 할 얘기가 오늘 오전에 정경심 교수 2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벌금은 많이 깎아졌는데 일단 상호펀드 이야기부터 합시다. 이것은 뭐 쌍둥이 재판, 조범덕 재판에서 뭐 1, 2, 30 다 무죄가 났으니까 어느 정도 예측된 건데 신장식 변호사가 또 이 사건에는 조금 관계 있지 않아요? 제가 뭐 나름 금융경이었는데 법률지원단장이라 금융사건 관련해서 쭉 얘기를 했고. 근데 이 건 할 때 무죄가 났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이제 오늘 재판 결과를 딱 보고 저는 첫 번째 드는 게 야 조국 펀드 어디 갔어? 결국은 조국 펀드 없네라는 그 생각이었고요. 결국은 이 사건 이 수사의 출발점이 윤석열 전 총장이 야 이거 펀드는 나쁜 거야. 그 사기꾼들이나 하는 거야. 조국 그래서 법무부 장관 되면 안 돼. 여기서부터 발단이 됐던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상 그 말하자면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해서 16,000주, 12만 주는 전부 다 무죄가 된 거고 16,000주에 관련해서만 미공개 정보 이용이 인정이 됐어요. 사실상 이 16,000주 미공개 정보 이용 그 인정된 부분도 실은 이전에 이미 뉴스에 다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더 좀 아쉬움이 남지만 사실상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은 즉 사모펀드, 조국펀드 부분은 가족펀드, 권력형 비리로 펀드에서 그 조국 전 장관의 대선 자금을 모으려고 했다라고 시작된 이 사건의 출발점은 이제 없어졌다. 예,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그건 예. 그렇고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전부가 유죄가 났고 형량도 4년이 났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좀 조금 그 바로 잡으면 저도 이제 아직 항소심 판결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뭐 최재형 후보 캠프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그 2018년 1월에 있었던 거는 16,000주 부분 유죄 인정된 게 맞고요. 2018년 2월, 2018년 11월 이런 부분은 1심, 2심 공이 다 유죄가 나왔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전부 다 무죄가 나온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좀 다른 사실과 다른 것 같고. 뭐 일부 유죄라고 얘기를 했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실명법 위반 같은 경우도 다 그 1심, 2심 전부 공이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펀드와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 가지는 이 입시 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조국 교수와 그 공모로 인정되는 뭐 서울대 의전원에 대한 뭐 업무 방해나 허위 작성 공문서 인사 이게 그 한임석 교수 그 인턴십 확인서죠.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 언론에서 뭐 논란이나 이런 거 있었지만 그와 관계없이 모두 다 1, 2심 공이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은 전부 유죄였던 건 아니고요. 하나는 무죄였어요. 한국투자증권 관련된 금융실명법 위반은 무죄였고 이게 무죄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요. 아, 네, 그렇죠. 일부. 예. 네. 범죄 행위의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부분이에요,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뭐 조금 더 따져볼 부분이 있다. 근데 항소심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이 부분은 다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창장하고 그 공익인권법센터 관련해서는 저는 좀 이 판결이 좀 비겁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게 판결문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설명 자료를 보면 소위 PC 관련돼서 이게 위치가 거기가 아니었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따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기존에 1심에서 나왔던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해서 따로 판단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 세미나, 서울대 세미나 이 부분도 따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됐거든요. 저는 이 부분 분명히 심리미진과 관련돼서 상고심에서 다투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은 상고심에서 보면 그 말하자면 그 이 심리미진 부분이 하나가 다투어질 것 같고요. 증거인멸에 관한 부분도 다투어질 것 같고요. 증거인멸의 법리, 업무방해의 법리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증거능력, 위법수집 증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상고심에서 다투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보입니다. 사실 방금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들이 전체 사건의 내용에서 보면 굉장히 다 미시적인 그 뭐 것들이고 특히 그 세미나에 참석했나 여부는 이 전체 인턴십에 참석했느냐와 무관하다라고 이미 기존부터 여러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미나에 한번 왔다고 해서 그 전체 인턴 기간을 충실히 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뭐 재판부에서도 2심 판결 아직 다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 얘기 빼더라도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 충분히 위조했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또 대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솔직히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질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아니요, 그렇지 보고 않죠. 있습니다. 그 위법수집 증거 부분 그러니까 동양대 PC 이게 보관자가 이미 제출했다라는 것으로 다 퉁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관자가 누구였고 이미 제출을 한 거냐 이걸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법리상 그 증거 능력 부분은 상고심에서 충분히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조국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진술이 분명히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판을 사실은 재개해서 그 장 씨를 불러다가 증언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 듣지 않고 그냥 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심리 미진으로 분명히 그 지적될 수 있다 상고심에서 뭐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전 진행자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겠습니다만. 진행자도 오늘은 비겁하시네. 판사도 좀 비겁하셨는데.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부분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혹시 그 조 전 장관 재판과 관련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판사들을 보면 아무도 안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유일하게 믿는 게 동료 판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의 판결문은 그 자체로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특히 또 정경심 교수 판결 같은 경우는 1심에서도 되게 그 경험 많은 법관 3명으로 꾸려가지고 열심히 심리를 했고 오랫동안 2심에서도 또 항소심도 나름대로 열심히 심리를 하셨던 걸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공모관계가 1, 2심에서 모두 다 특별하게 다 터지지 않고 인정됐다라는 거는 조국 교수님 조국 교수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갈 확률이 높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인정될 부분은 아니고요. 저 보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사실 그 사실관계를 보면 소위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를 조 전 장관이 발급을 했다라는 취지로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시 한인섭 그 센터장이 일본에 가 계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다툼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 전 장관 재판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투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확인서 했던 부분. 그다음에 증거 은닉 교사 부분이 소위 그 PB가 이제 그 증거 은닉하는데 그 교사 받아서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그때 우리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걸 가지고 이것도 공모다라고 그 드리블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아마 재판에서 다투어질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보면 두 군데 이 두 가지 정도가 조국 전 장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 재판을 또 촉각을 고두세웠던 사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닌가 싶은데 아까 얘기했던 뭐 사모펀드 부분에서 좀 머쓱하게 됐습니다만은 나머지 부분에서는 뭐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2심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어제 열린민주당 김우겸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김우겸 의원이 조 전 장관한테 들었다. 조국 가족 수사를 담당했던 핵심 검사 2명이 조 전 장관에 전화해서 사과를 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자 신장식 변호사부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김우겸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과거 수사가 정당성이 좀 없다. 그래서 사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던데. 예, 뭐 김의겸 의원이 전원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라서 사실을 전제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이나 또는 이전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말씀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이 수사권 그 검사가 가지고 있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행사됐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황이 될 수 있는 전원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저는 근데 반대로 이거 수사 안 했었으면 정말 어땠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국 전 장관이 지금도 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바른 말씀 같은 거 하시면서 티 하나 없는 것 같이 행세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이게 일단 김우겸 의원 하신 말씀이 팩트인지 아닌지도 사실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만약에 정말 그런 전화가 왔다면 누가 전화가 왔는지 뭐 공개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뭐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 미안하다라는 얘기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미 2심에서도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 뭐 굳이 검사들이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있을까 싶고요. 또 이거를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냥 김우겸 의원님의 좀 뭐랄까 혼자만의 추측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거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 유죄가 됐다. 표창장 부분은 유죄가 됐지만 사모펀드 부분은 정말 일부 전체에 비하면 아주 일부만 인정됐고 금융실명법 위반은 사모펀드 조국 펀드라고 얘기했던 가족 펀드라고 얘기했던 부분과는 전혀 관계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 펀드와 관계도 없는 부분이에요. 금융실명법 위반은. 아니 뭐 입시 비리도 중요한 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입시 비리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시작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입시 비리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사회 지도층의 특히 민주당 지도층의 위선을 보여주는 아주 그 상징적인 사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도 사과했고요. 이게 왜 시작됐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사모펀드를 시작으로 해서 고리를 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이 된 거고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이나 막강한 수사 인력으로 놓고 봤을 때 저 역시도 검찰이 털기 시작하면 저 여기 앉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그럴걸요. 그러다 보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얘기가 사회적 개혁 과제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하면 정말 눈에 보이는 문제점들이 있는 사람이라도 아니 눈에 보였냐고요 그 당시에 사모펀드 눈에 보였습니까? 사모펀드 다 무죄 나왔잖아요. 다 무죄 안 나왔죠. 실제로 아니 조국 펀드 맞습니까? 이게 정경심 가족 펀드 맞아요? 아니 뭐 단순히 이게 조국 펀드냐 아니냐를 떠나서 아니, 조국 펀드냐 아니냐는 떠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잠깐만요. 천안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다시 그 본론으로 돌아가면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요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수사의 정당성이 확보된 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정치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총장한테는 무조건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이 언론에 많이 등장할수록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플러스 전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뭐 사모펀드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천안 변호사 말대로 입시 비리도 중요하다.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입시 비리가 다 유죄가 됐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4년은 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죄질이 되게 안 좋아 보이는 게 그 계속 끝까지 부인을 하시는 게 사실 컸던 것 같아요. 증거인멸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치적인 고려가 없는 그냥 일반 사람들의 사건이었다면 이 부분을 그냥 자백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형이 세진 않았을 겁니다. 끝까지 다 떴던 게 컸겠죠. 뭐 아시다시피 자본시장법 위반이 사실 양형에서 가장 무거운 양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뭐 천 변호사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뭐 과하죠. 과합니다 양형이. 예, 알겠습니다. 예. 1, 2심에서 똑같은 결과가 났으니까 어쨌든 조 전 장관 측은 대법원에 간다고 얘기했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 전 총장 국민의힘 입당 이후에 이준석 대표와 계속 부딪히는 모양새다.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겠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면 네. 당 전체 분위기도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당 지지율이나 혹은 후보 지지율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양쪽 다 사실은 안 좋아요. 이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이준석 대표가 2030의 어떤 지지나 그 에너지를 좀 이끌어내고 대선 후보들이 또 우리 전통적인 지지층들의 또 지지를 이끌어내고 해서 시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4.7 재보궐선거처럼 뭔가 서울의 전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석권을 이뤄내는 모습 같은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실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도 특히 최재형 후보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캠프도 자기들만의 계획이 있고 또 바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표가 하자는 거를 뭐 전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전부 다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의 젊은 리더십을 좀 인정해주고 좀 추켜 세워주는 모양새로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다. 왜냐하면 이게 이준석 대표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서서 젊은 리더를 인정해주는 모습이 2030, 뭐 40까지 보기에도 좋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윤 전 총장 측에서 네. 내가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은데 내가 왜 n분의 1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내려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좀 겸손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깨에 힘 빼시고 와가지고 오히려 제가 오히려 저도 아직 본 후보가 안 됐는데 그 본 후보 되기 전까지는 당대표가 더 위에 계신 거 아닙니까? 같이 존중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면 오히려 더 인기가 상승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기가 상승하는 것보다 토론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홍준표 전 대표의 홍준표 의원의 말폭탄을 받는 것이 더 자기한테 리스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윤 전 캠프에서 뭐 저는 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네. 이재명 지사도 8대1로 싸워서 그 상처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비 경선 때. 근데 지금 하게 되면 14대1로 아마 싸울 겁니다. 뭐 그렇겠죠. 네. 네. 그걸 과연 정치 경험이 없는 윤 전 총장이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저는 오히려 뭐 그걸 어느 정도만 방어해내면 더 뭐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토론을 어차피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 저희가 그 경선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토론회가 10번이 넘게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언젠가는 겪어야 될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최재형 후보는 그 선친 친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일단 조부가 독립운동을 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됐고 이제 언론사에서 독립운동한 기록이 없다 하니까 최근에 최 캠프에서 독립유공자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논란이 됐는데. 아니요. 예. 독립운동 하셨어요. 독립운동 하셨고 어떤 운동을 하셨는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분이 그 춘천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예. 순종이 서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예. 순종 서거 애도 운동을 했고 그러면서 일본인 교사랑 마찰이 있다 보니까 일본인 교사를 쫓아내자 뭐 이런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퇴학을 당했고 예. 3년간의 뭐 금종령 뭐 이런 거를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퇴학을 당해서 항일 운동을 하다가 퇴학을 당했기 때문에 73년 이후에 춘천고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이후에 수여를 하면서 예. 이런 부분들이 강원일보에 다 기사가 나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뭐 이거 말고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 얘기는 독립유공자로 등록을 안 했을 뿐이지 예. 독립운동을 한 것은 뭐 팩트고요. 예. 독립운동을 이분이 실제로 하셨는데 조부께서 예. 근데 증조부가 단순히 그때 당시에 면장이셨다라는 이유로 예. 뭐 친일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 안민석 의원도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예. 아니 그런 식으로 아주 높은 최고위직도 아니고 뭐 면장 정도 했다고 해서 친일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식이면은 당신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아버지께서도 농업 개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런 식의 논리면 이분도 친일이냐 문재인 대통령 부친이 친일이 아닌 것처럼 최재형 후보의 조부도 친일이 아니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리할게요. 독립운동에서 유공자 자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독립운동한 건 맞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방금 천하람 변호사가 얘기한 그 지방지 저도 봤는데 네. 거기 보면 만주로 건너가서 만주 고려인 회장을 했다. 거기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그 신문에 적혀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친일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아마 논란이 생기면 여러 가지 조금 캠프에서는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아, 네. 많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예선전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더라도 최재형 후보가 본선에 가게 되면 또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네.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은 지금 경선 불복 논란이 지금 확전되고 있는데 서른 의원이 사실은 이게 누가 봐도 그 뉘앙스가 경선 불복 뉘앙스인데 아니다 지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는 얼마든지 수용한다. 다만 지지자들이 그러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시장 변호사 이 워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진짜로 걱정을 한다면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지자들도 전부 다 지지자들이 설사 그런 마음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좀 당의 어른이고 한다면 지지자들도 충분히 승복하고 원팀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하는 게 정치 지도자의 몫입니다. 근데 지지자들이 승복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야기의 파장은 정치적 겉으로 드러난 거 말고 정치적 파장은 야 승복 안 해도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밑자락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액면이 아니라 그 액면 밑에 있는 취지로 본다면 저는 서른 의원이 빨리 이거 수습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국민의힘도 비슷한 일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이 논쟁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글쎄요. 뭐 저희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팝콘 각오로 보고 계십니다. 아, 네, 저는 저는 다양하게 뭐 나뉘셔가지고 출마하시는 것도 괜찮다. 뭐 나눠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저는 이 말씀은 의외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재명 지사 쪽으로 갔을 때 결국 민주당 지지층이 본선에서 다른 선택을 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를 예. 강조하는 거고 예. 결국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지사의 도덕성 부분에 대한 예. 뭐 형수 욕설 이런 부분을 깎아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로서는 도덕성을 갖고 있는 저희 캠프로서는 늘 뭐 이런 논쟁은 늘 환영이다. 나쁘지 네. 않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합시다. 시사집에서 다음 주까지 하십니까? 네네 합니다. 예. 네.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다음 주 휴가여서 아 그래요? 대타 진행자와 재미있게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